투상도 연습에 필요한 모델링을 한 후에 도면 투상, 또 모델링 하고 나서 투상, 이런 식으로 도면 작성을 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누른 상태에서 파트 더블 클릭해서 왼쪽에 있는 1번 모델링, 그리고 도면 작성, 2번 모델링, 도면 작성,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면을 일단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케치, 그리고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이 점에서 이렇게 클릭, 그리고 잘라내기에서 이렇게 잘라내 줍니다. 그리고 지능형 치수 여기에서 이 값은 60으로, 그리고 여기에 값은 40, 그리고 여기에 이 값은 40이니까 중간 20으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 값 60이니까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종료, 이 부분을 눌러서 스케치 종료. 그리고 돌출은 15mm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확인, 이렇게 확인해서 모델링을 완성한 다음에 저장 누르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파트 1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 문서, 그 다음에 파트 어셈블리에서 도면 작성을 누르고요. 이 상태에서 투상 연습, 이전에 만들었던 투상 연습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이렇게 누르고 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정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거나, 혹은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방금 그 부분이 안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뷰 레이아웃에서 모델 뷰를 누릅니다. 모델 뷰를 누른 상태에서 이 파트 1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다음을 눌러서 마우스를 이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평면도 할 것인지 정면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정면 형태로, 혹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대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좀 당겨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투상도를 누르고 나서 이 투상을 클릭,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정면도가 표시가 됩니다. 이때 여기를 클릭, 그리고 다시 엔터, 그리고 이곳을 클릭, 마우스로 이쪽으로 당겨서 우측면도, 그리고 다시 이곳을 클릭, 그리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이곳을 클릭, 마우스를 이쪽으로 45도 방향 이쪽 옮긴 다음에 클릭. 근데 전반적으로 이 크기가 지금 너무 큽니다. 이 경우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속성을 누릅니다. 속성에 지금 여기 배율이 2:1로 되어 있습니다. 2:1로 되어 있는 이 배율을 여기를 1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 변경, 적용을 누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곳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면 여기에 지금 시트 배율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투상도에 대해서 마찬가지 시트 배율을 꼭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다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체도는 이쯤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입체도는 여기에 모서리 표시 음영을 눌러서 음영으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그리고 저는 미리 이렇게 왼쪽에 주석이, 여기는 치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석을 눌러서 지능형 치수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여기에 주석을 체크해서 왼쪽에 도면 작성에서는 항상 띄우도록 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치수 구속 조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있는 지능형 치수를 누르고 여기에서 치수를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이 선을 클릭, 이렇게 위쪽, 여기에서 클릭 왼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 30은 여기 60이 있고 여기에 30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는 생략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두께를 표현하도록 하죠. 그리고 하살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점을 눌러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 혹은 이렇게 해서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모델에 대해서 치수 기입했고요. 2번 도면을 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한번 눌러주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면 파트 1이라고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새 파일을 누르고 이번에 파트 더블 클릭 2번 부품을 그리도록 하죠. 여기서는 2번 부품은 여기 클릭 그리고 스케치 눌러주고 나서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이 선을 클릭하면 여기에 수직이 나타나죠. 이 수직을 지워서 그리고 이 도형을 이렇게 이 끝점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능형 치수를 눌러서 여기에 이 값을 60으로, 그리고 여기 20, 그리고 여기는 이 값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선을 누른 다음에 이 각도를 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를 45도로 합니다. 다시 각도를 바꿀 경우에는 이 값을 60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45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종료, 그리고 돌출 아까처럼 15m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 면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 평면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을 이용해서 이 끝점, 여기 끝점, 여기 임의의 점에서 위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 끝점으로 이렇게 값을 입력한 다음에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 거리값은 20으로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 높이가 15이니까 15 나누기 2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스케치 종료하고 나서 여기에서 돌출 값은 20mm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확인 누른 다음에 모델링을 완성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은 방금 전에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부분을 2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이렇게 눌러주고 이번에 파트 1에서 만들었던 도면에다가 계속 이어서 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파트 1의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뷰 레이아웃 모델 뷰 누르고 여기서는 파트 1이 아니고 파트 2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이때 이 투상을 이렇게 클릭, 다시 바탕화면 눌러볼까요? 바탕화면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이 투상을 클릭하면 여기 프로퍼티 매니저가 나타나죠.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아래쪽에 가면은
여기에 시트 배율 사용이 아니고 사용자 정의 배율이 되었죠. 이 부분을 시트 배율 사용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투상을 이쯤에 옮겨주고 여기에 있는 투상도를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클릭 아래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클릭. 다시 투상도 선택하고 여기를 클릭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 다시 엔터. 이 부분을 클릭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클릭.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 프로퍼티 매니저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이 부분 모서리 표시 음영 이거를 체크해서 음영이 표시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당기고 나서 여기에 있는 지능형 치수를 누르고 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표시를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값은 각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로 표시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은 20mm,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의 값 여기를 20mm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높이 15가 되겠죠. 그리고 이 높이를 이렇게 클릭. 이 부분이 여기에 혹시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밖으로 빼도 되겠네요. 그리고 화살표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2번 부품 도면을 완성했고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장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번에는 3번 파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새 문서를 누르고 파트를 더블 클릭, 그리고 정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스케치를 누르고 여기서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원점에서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수직을 지웁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이렇게 당겨주고요. 그리고 지능형 치수 이렇게 누르고 여기에 이 선의 높이를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값은 60. 그리고 여기에 이 값은 10mm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스케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값은 기존에는 계속해서 블라인드 형태였는데 여기를 중간 평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값을 40으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확인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 면을 클릭한 상태에서 스케치를 눌러서 이 면을 스케치 표면으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선을 일단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대칭이 돼야 되겠죠.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선의 중간인 이 부분을 클릭, 그리고 취소를 눌러주고 나서 이 점 원점 클릭, 그리고 수직 이렇게 눌러주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확인해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아직 대칭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이 선을 이렇게 데려간 다음에 여기를 동등으로 해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 선에서 이 점까지의 이 거리값을 1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마찬가지 10으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높이, 이 지금 높이는 여기에 있는 선을 이용해서 여기서 클릭, 점, 그리고 이렇게 점 눌러주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 점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중심선을 눌러서 원점에서 이렇게 수직선 하나 그려줍니다. 수직선을 그려준 다음에 여기서는 요소 대칭 복사를 누르고 나서 요소 대칭할 항목 이 부분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대칭 기준선은 방금 그린 여기를 클릭해 준 다음에 방금 그린 이 중심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 부분은 서로 이 높이가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 선에 이 중간에 맞아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점을 이 중간이 이 점에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 그리고 이 선을 여기에 있는 동일선상으로 바꿔줍니다. 동일선상으로 해줍니다. 동일선상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이 선과 이 선을 여기에 있는 평행으로 해줍니다. 평행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은 이 부분이 좀 크네요. 다소 크기 때문에 이 값을 5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이 좌우로 움직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림의 여기 부분의 길이가 대략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점과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수직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스케치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스케치가 선택되어 있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출 컷을 누릅니다. 돌출 컷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위쪽 아래쪽 전부 다가 커팅이 되려고 하죠. 이럴 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선택 프로파일을 누르고 나서 스케치 2는 지웁니다. 지우고 나서 여기에 지금 스케치가 그려져 있죠. 스케치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부분을 누르게 되면 영역이 되겠고요. 혹은 여기에 있는 이 선 미리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스케치의 일부인 이 모서리를 혹은 여기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관통을 눌러도 되겠고요. 다음까지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나서 확인. 그리고 나서 방금 그린 이 스케치 이거를 일반적으로 공유 스케치라고 합니다. 이 공유 스케치를 누르고 나서 이번에는 돌출을 누르겠습니다. 돌출을 누르고 이번에는 아래쪽만 돼야 되기 때문에 선택 프로파일에서 마찬가지 스케치 2를 지우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영역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시작에 보면은 스케치 평면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옵셋을 누르겠습니다. 옵셋을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60으로 바꾸고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60이 다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62 전체 길이를 여기 있는 이 전체 길이를 60으로 할 계획이었는데요. 처음에 그린 이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60으로 하고 나서 방금 전에 그렸던 이 값을 50으로 바꾸도록 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를 6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곡면까지를 누르고 나서 이 곡면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곡면까지 완성이 되도록 하는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이렇게 누르고 이 부분의 차이가 좀 나죠. 이 부분은 처음에 그렸던 이 도형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 값을 50으로 바꿔줍니다. 바꿔도 모델이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지금 재생성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모델이 완성됐으면 저장을 눌러주고요. 파일 이름은 파트 이렇게 드래그해서 3번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파트 시트 1으로 가서 계속해서 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뷰를 누른 다음에 파트 3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고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지금 너무 크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트 배우를 사용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내려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투상도를 누르고 클릭, 위쪽 클릭, 그리고 마찬가지 투상도를 누르고 클릭, 오른쪽 클릭, 그리고 투상도를 누르고 클릭, 대각선 방향으로 클릭. 이 부분은 마찬가지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서리 표시 음영 이거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당겨주고 투상을 적절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아까 만들었던 이 부분을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도록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4번 부품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합니다. 치수 기입은 지능형 치수로 이렇게 높이 아래쪽에 이 값, 여기에 있는 이 높이 값,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값,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주고 이 투상도는 다시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원선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은선이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나서 이번에 지능형 치수를 다시 누르고 여기에 이 값이 5mm, 여기에 마찬가지 이 값이 5mm인데 이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멈출 때가 있을 겁니다. 좌우를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이렇게 10으로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서 안쪽으로 넣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10mm는 물론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 부분은 지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도면을 완성을 일단 해주는데요. 치수가 하나 빠졌네요. 이 부분은 클릭, 이점 클릭, 여기에 이 부분을 클릭. 지금은 끝점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여기에서 점을 누르고 여기에 일치시킨 다음에 이 점은 이 선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은 이 선상에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누른 다음에 지능형 치수를 누르고 선 클릭, 여기에 있는 점 클릭, 선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속된 치수를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쪽 이렇게 적절히 간격을 맞춰주고 화살표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적당히 배치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4번 부품이 되겠습니다. 4번 부품 새 파일 누르고 파트 확인. 자, 4번 같은 경우는 정면 누르고 스케치 여기서 코너 사각형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에서는 선을 이용해서 클릭 위쪽 이쪽 방향 이렇게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를 잘라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능형 지수 여기서 이렇게 이 값은 60 이 높이는 30으로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값은 5mm 그리고 이 부분은 각도로 기입을 할 텐데요.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이 두 개의 도형만 선택이 되면 동등을 눌러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각도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이 각도를 40이라고 입력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 이 거리값, 이 꼭지점 누르면 되겠네요. 이 거리값을 35로 입력을 하도록 하죠. 35로 입력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높이는 항상 30의 중간이고 싶겠죠. 이런 경우에는 점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중간, 여기에 이 중간에 점을 클릭, 그리고 이 점은 고정되겠죠. 그리고 이 점 클릭, 이 선 클릭, 그리고 나서 일치, 혹은 이 점 클릭, 여기 점 클릭, 그리고 나서 수평,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 점이 없을 경우에는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이 선 클릭, 이 선 클릭, 이렇게 한 상태에서 클릭하고 나서 이 치수를 입력할 때 이꼴 는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30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확인,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스케치를 종료를 하고 돌출을 누릅니다. 돌출을 누르고 나서 여기를 중간 평면으로 바꿔주고 여기를 40으로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에 스케치 이렇게 누르고, 이번에는 이 모서리를 누르고 나서 요소 변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모서리에 선이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숫자 8번 선을 이용해서 이 점, 그리고 이렇게 선을 내려주고요.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동등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실선 표시가 있을 겁니다. 실선 표시를 눌러서 이 선이 여기보다 안쪽에 있게 하거나 나는 항상 이 값에 맞아 떨어지게 하겠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 일치시켜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지금 보면은 대칭으로 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고,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이 값을 입력하거나 여기에 있는 각도를 입력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 선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각도를 50이라고 입력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케치를 종료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케치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돌출 컷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평면에 대해서 돌출 컷이 돼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곡면까지를 누르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곡면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부품의 모델이 완성됐으면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파트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창에 가서 여기에 있는 시트에 4번 부품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뷰 레이아웃, 모델 뷰, 여기에 있는 4번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다음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클릭. 지금 현재 투상이 크죠. 다시 이 투상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트 배율 사용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리고 이 부분을 이쯤에 옮긴 다음에 투상도를 클릭. 방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위쪽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투상도를 누르고 여기 이곳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투상도를 누르고 이곳을 클릭, 이쪽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클릭,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 여기에 있는 모서리 표시 음영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옮겨주고 여기 이 투상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상태에서 여기에 은선이 표시되도록 이 부분을 누르면 이 부분도 은선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나는 이 부분은 표시가 안 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여기를 다시 선택. 물론 이때 여기도 선택돼서는 안 되겠죠.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은선 표시, 여기는 은선 표시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여기를 선택해서 은선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는 지금 왼쪽 3번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안쪽 부분이 잘려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케치를 누르고 코너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영역 안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뷰 레이아웃에서 여기 부분 단면도를 누르겠습니다. 부분 단면도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을, 현재 지금 그려져 있는 이 거리 값은 30mm입니다. 30mm니까 30mm의 중간인 여기 값을 15로 바꿔준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에 있는 이 절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단면이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지능형 지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 높이 값은 30, 여기 40. 방금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40인데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 모델 이렇게 움직여 보면 바탕을 누르고 이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기에 점점점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이때 이 부분이 해당되는 투상입니다. 이 투상에 가서 이 부분을 보면은 부분 단면이 보일 겁니다. 이 부분 단면에 대해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점점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정의 편집을 다시 누르면 이때 미리 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지금 얼마 깊이 15mm의 깊이에 대한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15mm 해도 무관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이 부분을 20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한번 정의 편집을 눌러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미리 보기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정확히 단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 다시 지능형 지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에 이 높이 15mm 화살표를 안쪽으로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값 5mm 그리고 이 꼭지점 이 값이 35mm 그리고 여기 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 각도를 40으로 각도를 이렇게 넣을 것인지 이렇게 넣을 것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클릭 이렇게 당겨주고 여기도 좀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전체 길이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은 각도가 50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물론 이때는 안쪽 이쯤에 각도가 표시돼도 무관하겠네요. 이렇게 기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연선으로 표시된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치수를 넣지 않아도 무관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고 전체 보기를 한번 할까요? 이렇게 도면을 4개의 부품에 대한 도면을 완성을 했고 이 완성된 도면은 이 모델 혹은 이 투상도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곳을 눌러서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닫고요. 다시 이 부분을 열고 싶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클릭 이렇게 파트 열기 이렇게 눌러서 모델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마찬가지 파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파트를 열게 한 다음에 이때는 다시 도면으로 가고 싶을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파트 어셈블리에서 도면 작성을 이렇게 누르면 모델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때 이 부분을 열 것이냐, 이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열기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 부분은 지금 파트 1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가 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당연히 지금 파트 1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은 방금처럼 이렇게 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형 도면에 각각의 어떤 모델을 도면화 시켜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